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 날 선거 때문에 하루 쉬면서 한 주가 굉장히 빨리 간 느낌인데요. 그건 그거고 주식시장은 또 오늘도 코스피가 0.9% 이상 빠지면서 좀 답답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게 미국 CPI 발표한 이후에 금리 상황이 바뀌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이제 그 금리 인하가 좀 지연될 것 같다는 얘기와 배당주 관련된 이제 주가의 흐름 관련된 이야기, 또 제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맥쿼리인프라 주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올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세 번쯤 할 것 같다는 전망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번 주에 CPI 발표한 이후에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기준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예측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고, 연준 의원들 자체도 2% 인플레 확신 전까지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는 얘기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약간은 좀 마이너한 쪽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졌었는데 이제는 시장에서도 이 얘기들을 좀 귀담아 듣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3번 인하보다는 2번 인하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6월은 힘들고 9월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영향 때문에 지금 이제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도 기준점이 되는 건데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낮에 보니까 한 4.6% 정도까지 올라가 있던데요. 이게 작년 10월 말에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5%까지 가면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었는데, 작년 연말까지 그래도 쭉 안정되면서 3.8%까지 잘 내려왔다가 올해 은근슬쩍 지금 계속 올라오면서 4.6%까지 왔거든요. 그 이제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또 한번 흔들렸던 게 이번에도 또 지금 슬근슬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 돼 버렸는데요. 이제 이런 영향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로 계속 상승 중이던 이제 채권, 장기채 특히 투자 많이 하셨었는데, 그리고 배당주들이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 파란 선이 지금 TLT 차트고요. 핑크색이 리얼티 인컴 차트거든요. 거의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니까 장기 국채들은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주도 당연히 이제 그런 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리얼티 인컴은 이제 부동산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을 받고 있죠. 근데 이제 그 금리가 꼭대기에 갔던 10월 달 같은 경우에 이때 리얼티 인컴의 주가로 이제 그 배당률을 환산해 보면 6%가 넘거든요. 리얼티 인컴이 원래 4% 중반대 정도 이제 배당을 주던 게 배당금은 거의 그대로 있는데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맘때쯤에 리얼티 인컴 이제 좀 봐도 괜찮을 만한 시기인데요 이러면서 영상을 몇 개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쭉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좀 내려오긴 했으나 그래도 그때 가격보다는 좀 위에 있죠. 배당도 그 사이에 6번이나 줬으니까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 물론 성장주만큼 올라가진 못했겠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 또 지금 뭔가 변화를 또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샀더라면 지금 수익률이 그래도 배당을 고려하면 5% 정도는 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맥쿼리인프라도 제가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채널에서 다루다 보니까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맥쿼리인프라도 마찬가지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10월 말쯤에 주가가 좀 안 좋았고 그 이후에 그래도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올라갔다가 배당락 맞고 다시 또 조금씩 회복해 가면서 올라가는 모양새였는데, 이제 4월 들어서 지금 주가가 많이 꺾였거든요. 이제 그 하락의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110원이나 빠졌단 말이죠. 맥쿼리인프라 원래 10원, 20원 이렇게 움직이던 주식이 110원이나 빠지니까 투자자분들은 이거 완전히 하한가 맞은 기분이다. 맥쿼리인프라에서는 이건 하한가다. 100원 넘게 빠진 건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일단 추정을 해보면 정확하진 않겠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맥쿼리를 살 때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팔 때 빠지는 경향이 좀 크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은 좀 가만히 들고 있으면서 배당을 받아야지 이러신 분들이 좀 많아져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외국인들도 삼성전자 살라 그러면 돈을 빼야 되니까 여기서 돈을 빼니까 그런 건지,
하여튼 뭐 그런 이유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국회의원 선거 결과 때문에 이제 한번 출렁였단 말이죠. 뭐 금투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밸류업 종목들도 지금 다 힘들어하고 있고 이런 이제 배당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은 조금 어려움을 갖는 이제 그런 이슈도 조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모양새들 때문에 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래도 작년 10월 달에 샀다면 뭐 배당도 받고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까먹은 상황은 아니었겠죠. 뭐 이 중간중간에 계속 뭐 담았다면 더더군다나 좀 뭐 다른 상황이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맥컬인프라의 주가가 흘러내리다 보니까 걱정을 하는 이제 글들이 토론방에 자꾸 올라옵니다. 그래서 금투세 문제도 있고 큰 손들이 뭐 탈출하지 않을까요? 뭐 등등등. 여기 뭐 민주당이 이겼는데 맥커리가 안전할까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연기금이 뭐 팔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저는 이제 요게 눈에 띄었는데 사실 이거는 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이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법한 계약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이제 이런 그 얘기들이 좀 나오는 이유가 공약으로 막 그 지자체에서도 이런 얘기하고 막 했었는데 한 번도 뭐 본인들 마음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계약 자체가 유효하기 때문에 이걸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고 근데 공약을 해놓은 건 있으니까 이제 방법을 바꿔야죠.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구조를 좀 바꿉니다. 예를 들면 인천공항 고속도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거 통행료 낮출게요 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내는 통행료는 낮춰줬습니다. 낮춰줬는데 그럼 이 계약을 했던 주체는 돈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다음 순위에 계약을 운영하게 이 인천공항 도로를 운영하게 될 도로공사가 먼저 돈을 줍니다. 이 사업자한테. 사업자는 이제 그걸로 채우면 되는 거고 다음에 이 도로공사는 나중에 이제 이거 운영하면서 이거를 손해 본 거를 다 메꿀 수 있게 계약을 해줄게 뭐 이제 이런 형식으로 계약 구조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이런 식으로 진행됐던 거고요. 뭐 예전에 9호선을 맥쿼리가 일부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뭐 이제 서울시하고 문제가 생기면서 파는 과정에서도 뭐 이제 이익 낼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챙겨가고 뭐 구조가 바뀌고 뭐 이제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맥컬인프라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조금 달리 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그렇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배당주의 이제 매수 타이밍이 언제냐라고 하면 사실 저는 뭐 이제 꾸준히 모아가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금리 인하 지연 같은 이런 상황에 의해서 주가는 계속 변동이 되겠지만 실적이라는 본질의 흔들림이 크지 않다면 물론 뭐 리츠주들 같은 경우 일부는 이제 뭐 그 차입해서 쓰는 비용들이 많다 그러면 그러니까 자금이 많다 그러면 이자 비용 때문에 실적이 나빠지겠죠. 이제 그럴 때는 당연히 주가가 더 많이 흔들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 자본 구조에 따라서. 그래서 주가 하락 시기가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해당 이슈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를 판단하면서 이제 매수 타이밍을 좀 잡는데 참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나만의 기준을 좀 잡고서 가야 되는데 저희 지금 이제 단톡방에서 멤버십 하는 단톡방에서는 어떤 분들은 나는 이 주식은 배당률 6% 정도 지금 넘어갔으니까 이제 한번 보려고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특히 이제 배당주들은 6%를 기준점으로 많이 잡으시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비싸졌던 배당주들이 이제는 살 타이밍이 좀 온 것 같아요. 한번 잘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는 마시고요. 내려오다가 조금 이제 안정이 된 것 같다. 조금 돌아서는 것 같네? 뭐 이렇게 좀 보여지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때는 차트 분석을 조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뭐 골든크로스가 났다든지 뭐 조금 방향이 전환됐다든지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시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열심히 좀 주식 수를 늘려보는 타이밍으로 갖고 가셔서 나중에 이제 금리 인하가 만약에 된다. 그렇게 되면 배당률이 높아진 시점에서 사시는 거잖아요. 이제 배당금이 유지된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졌다는 전제로 보면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금리 인하가 되면 주가도 올라갈 거니까 꼭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열심히 주식 수를 늘릴 수 있는 타이밍으로 잘 보시다가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